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본 강의를 잘 따라오시고 계신 분들은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흥미가 떨어져 벌써 다른 재미 위주의 동영상으로 이탈했을 거니까요. 쉽게 풀이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강의인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청해주신 분들에게 보다 나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진도만 따라오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 처음 들을 때와 분명 다른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강의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처럼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앞으로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어려운 이해가 필요한 경매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가 경매의 기본 강의라면 지금부터의 강의는 좀 더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공부의 단계를 구별짓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 강의는 강의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지만 지금부터의 강의는 각 파트별로 별개의 것으로 구별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있을 것 같아 심화 과정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지금부터의 강의는 순서에 따라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지분 경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분 경매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분 경매의 근간인 공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공유란 뭔가요? 도깨비 이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소유의 약자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공유의 예로는 부부 공동 소유, 상속에 따른 가족 공동 소유, 공동 투자에 따른 공동 소유 등이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민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 즉 공유라고 합니다. 지분에 의하여 소유한다고 하였는데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균등하게 소유한다고 판단합니다. 공유 즉 공동 소유도 소유권이므로 소유권과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배웠듯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만큼 사용수익도 가능합니다. 단,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 투자하여 상가를 반반씩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함께 사용한다면 반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료의 반은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팔고자 할 때 내 맘대로 팔 수는 없고 친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가의 내 지분은 친구의 동의 없이도 남에게 팔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임대 행위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유관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끔 마주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부인만 나와서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의 부인명만 적고 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만에 하나 부인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을 가고 남편은 자신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무효를 주장하면 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모두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각자 할 수 있다는 보존행위는 무엇일까요? 누가 주택에 침입을 하려 하거나 낙서 등 훼손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등의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공유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부터 지분 경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